대한항공 타고 멀리 갈 때요. 자리에 앉으면 담요랑 이어폰 옆에 작은 물병이 하나 놓여 있잖아요. 반쯤 마시다가 그냥 두고 내리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물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제주 한라산 자락 지하수예요. 그 물 12,000병이 올여름 일본에 갔습니다. 구마모토 지진으로 9만 가구가 단수됐거든요. 화장실도 안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한국 물은 마시기 싫다. 변기 물밖에 안 떠오른다. 근데 이게 아무 물이 아니거든요. 제주도에서 물 팔아도 된다는 허가를 처음 받은 물입니다. 지금도 그 허가 가진 회사는 삼다수 쪽까지 딱 두 곳이에요. 이야기는 그 물을 뽑는 제주 목장에서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목장이 어디 있느냐면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정섭 비행장 바로 옆이고 그 옆은 소들이 풀을 뜯는 목장이에요. 그 목장 한가운데에 관정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땅에 구멍을 뚫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구멍이요. 대한항공이 40년 넘게 그 자리에서 물을 뽑아 올렸습니다. 시작은 1984년이었어요. 그 해에 그 목장으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기술자들이었어요. 에비앙이라고 초록색경에 든 그 생수 만드는 회사에서 왔습니다. 유럽에서 물 장사를 제일 오래 한 회사예요. 이 사람들이 땅에 구멍을 뚫고 물을 떠서 성분을 쟀습니다. 칼슘이 얼마나 들었는지, 마그네슘이 얼마나 들었는지, 물이 얼마나 단단한지를요. 제주도 물을 이렇게 재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주도 지하수는 한라산에 떨어진 빗물입니다. 그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화산이 굳어 만든 시커먼 돌층을 한 겹씩 통과하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돌이라 물이 그 사이를 천천히 걸러주면서 지나가요. 그렇게 내려간 물이 다시 사람 손에 잡히기까지 몇십 년이 걸립니다. 오늘 병에 담긴 물은 오늘 온 비가 아닙니다. 같은 해에 제주도에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수를 만들어 팔아도 된다는 허가가 나온 게 이 회사가 처음이에요. 대한항공 계열사인 한국공항이라는 회사가 그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대목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아무나 물을 못 팝니다. 조례로 묶여 있어요. 제주도가 만든 회사인 제주개발공사, 그러니까 삼다수 만드는 그 회사하고 대한항공 계열사인 한국공항, 딱 두 군데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두 군데예요. 제주 땅에서 물을 퍼서 팔 수 있는 회사가 세상에 두 개인데 그중 하나가 이 물입니다. 물은 처음엔 대한항공 비행기에만 실렸습니다. 나중에 온라인으로 일반 판매를 시작했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항공사 10군데 넘는 곳에서도 이 물을 기내에 싣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 물을 사원 복지로 한 달에 3박스씩 받아갑니다. 회사가 직원한테 주는 복지 품목에 들어가 있는 물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 물이니까 창고에 쌓인 거 정리해서 보낸 거 아니냐? 실제로 일본 인터넷에 그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재고 처분이 아니길 바란다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물은 제주도가 더 못 뽑게 막고 있는 물입니다. 허가받은 양이 한 달에 3,000톤이에요. 그 이상은 못 뽑습니다. 회사는 4,400톤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6번째 신청이었어요. 앞서 5번을 냈다가 5번 다 막혔거든요. 2026년 6월 제주도의회는 그 안건을 회의 순서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표결에서 진 게 아니라 표결까지 못 간 겁니다. 회기가 끝나면서 안건은 그대로 폐기됐습니다. 막은 쪽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주 지하수는 제주 사람들 것이지 한 회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제처도 2017년에 비슷한 취지로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 쪽 사정도 간단합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쳤어요. 에어 부산도 들어오고 에어 서울도 들어옵니다. 비행기가 늘어나면 좌석이 들고 좌석이 들면 승객 앞에 놓을 물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4,400톤이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그 신청이 6월에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8월 1일 그 물에서 12,000병을 덜어서 화물기에 실었습니다. 1.5리터짜리로 12,000병이면 18톤입니다. 우리는 남는 걸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 물이 실린 화물기가 인천에서 뜨기 나흘 전 구마모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오후 4시 27분이었습니다. 퇴근하기엔 이르고 일은 손에 안 잡히는 시간이죠. 땅이 위아래로 튀었습니다. 구마모토시에서 남쪽으로 23km, 땅속 16km 지점이 순간적으로 어긋난 겁니다. 규모 7.1이었어요. 일본은 흔들림 세기를 0부터 7까지로 매깁니다. 7이 제일 위에요. 그 위가 없습니다. 사람이 서 있지도 못하고 못 박은 가구가 날아다니고 땅이 갈라지는 세기가 7입니다. 이번에 우키시하고 히카와정에서 그 7이 찍혔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구마모토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10년 전에도 무너졌던 성입니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 돌담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그 돌을 하나하나 주워서 번호를 매기고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쌓았어요. 아직 다 못 쌓은 구간도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걸려 다시 쌓은 그 돌담이 몇 초 만에 또 무너졌습니다.
야츠시로시에 있는 니폰 제지 공장에서는 굴뚝이 넘어갔습니다. 종이 만드는 회사예요. 콘크리트 굴뚝이 통째로 기울었습니다. 아래에서 일하던 사람들 위로 쓰러졌습니다. 11명이 그 밑에 깔렸어요. 파내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9명은 끝내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온몰이 있습니다. 이온몰은 일본에서 제일 큰 쇼핑몰 회사예요. 우리로 치면 스타필드쯤 됩니다. 구마모토 미후네점에서 지진 직후에 손님과 직원들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잡화점에서 일하던 22살 오타케 구루미도 주차장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서 친척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판 돈을 금고에 넣고 오라고요. 점장이 부탁을 했고 이 사람은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요. 이 사람은 회사가 시켰으니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5분 뒤였습니다. 지진에 부러진 식당과 가스관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어요. 건물이 통째로 터졌습니다. 주차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7명이 죽었습니다. 오타케 구루미는 다음날 새벽에 가게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몸이 너무 심하게 상해서 눈으로는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야 신원이 확인됐어요. 22살이었습니다. 세 남매의 맏이었고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동생들 생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진이 나고 딸한테 메시지를 보냈대요. 괜찮냐고요. 딸이 괜찮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에는 읽음 표시가 끝내 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회사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과를 해도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 돈을 금고에 넣으라는 그 한 통의 전화가 22살을 데려갔습니다. 이 지진으로 38명이 죽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흔들림 자체가 아니라 흔들린 다음에 벌어진 일로 죽었습니다. 38명이 죽고 나서 나흘째 되던 날 일본 정부가 구조 활동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31일이었어요. 무너진 데서 사람을 꺼내는 일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물이 안 나왔거든요. 땅속에 묻힌 수도관은 흔들리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안 부러지게 만든 관으로 바꿔놓는데 구마모토현은 그 공사를 27%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일본 전체 평균이 32%니까 그보다도 낮았어요. 나머지 관이 땅속에서 끊어졌습니다. 7월 30일 기준으로 11개 시와 정에서 95,200가구가 단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하루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침에 대피소 마당으로 나갑니다. 급수차가 들어옵니다. 물통을 들고 줄을 섭니다. 한 사람 앞에 4리터씩 받습니다. 5리터를 받는 날도 있었어요. 그 물을 들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4리터로 하루를 삽니다. 마시는 데 쓰고 밥 짓는 데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야츠시로시 신치마치에 사는 50대 주부는 설거지할 물이 없어서 접시마다 랩을 씌워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면 랩만 걷어내고 접시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씻지도 못했습니다. 집에 있던 생수하고 자판기에서 뽑은 물로 며칠을 버텼다고 합니다. 히카와정에 사는 60살 여성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매일 물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꺾일 것 같다고요. 그 위에 더위가 왔습니다. 7월 말 8월 초 규슈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어요. 대피소는 학교 체육관입니다. 창문을 열어놓아도 안 시원한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피소에서 안 자고 자기 차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차 안이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모자랐습니다. 주유소도 지진을 맞았거든요. 기름이 없으면 시동을 못 겁니다. 시동을 못 걸면 에어컨도 못 켭니다. 8월 2일이었습니다. 70이 넘은 여성 한 분이 차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진에 깔린 게 아닙니다. 무너진 데 갇힌 것도 아니에요. 지진이 지나가고 닷새 뒤에 물이 모자라고 더위를 못 견뎌서 몸이 상한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죽음을 따로 셉니다. 지진이 죽인 사람 말고 지진 뒤에 죽은 사람으로요.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 때 그렇게 죽은 사람이 228명이었습니다. 지진이 직접 죽인 사람이 50명이었으니까 4배가 넘어요. 체육관에서 안 자고 차에 들어가 문을 닫는 게 어떤 결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동을 못 거니까 에어컨은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모기가 들어오고 닫으면 숨이 막힙니다. 그래도 여기가 낫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건물은 다시 세우면 됩니다. 무너진 돌담도 번호를 매겨서 다시 쌓으면 되고요. 수도관도 파내고 다시 묻으면 됩니다. 흔들림은 1분이면 끝났습니다. 그 1분 뒤에 시작된 목마름이 닷새를 갖고 그 닷새가 한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70 넘은 여성이 차 안에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8월 1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사는 자기 비행기의 실을 물도 모자라던 회사입니다. 2달 전에 물을 뽑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어요. 6번째 거절이었습니다. 넉넉해서 나눠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자란 걸 덜어낸 거예요.
그 물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1.5리터짜리로 12병씩 한 상자. 상자 하나가 18kg입니다. 쌀 한 포대보다 무거워요. 그걸 1000개 쌓았습니다. 다 합치면 18톤입니다. 지게차가 팔레트를 들어서 화물기 배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편명은 KE557, 인천에서 기타 큐슈로 가는 화물기예요. 그런데 상자를 그냥 안 보냈습니다. 상자마다 겉면에 일본어로 한 줄을 적었어요. 구마모토 힘내세요. 물을 보내면서 물 위에 그 말을 얹은 겁니다. 화물기가 기타 큐슈 공항에 내렸습니다. 기타 큐슈는 규슈섬 북쪽 끝이고 구마모토는 그 한참 아래예요. 물은 트럭으로 옮겨져서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진에 갈라진 도로는 돌아서 갔어요. 그렇게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며칠째 하루 4리터로 버티던 사람들 앞에 상자가 내려졌습니다. 체육관 나무바닥에 담요를 깔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상자를 뜯었어요. 겉면에 적힌 글씨를 봤습니다. 한 병씩 나눠 가졌습니다. 뚜껑을 돌려서 땄어요. 며칠 만에 아끼지 않고 마셨습니다. 그 물이 한라산자락 목장에서 40년 넘게 뽑아올린 물이라는 걸 받아 마신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몰라도 됐어요. 목이 마른 사람한테는 그냥 물이면 됐으니까요. 이 무렵 물을 보낸 데가 대한항공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성금 1억 원을 냈습니다. 울산시도 2천만 원을 보냈어요. 울산하고 구마모토는 자매도시입니다. 시장이 위로 편지를 같이 써서 붙였습니다. 무신사는 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에도 인터넷 매장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7월 31일부터 규슈 지역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산 옷하고 같이 팔토시하고 손수건, 수건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상자 안에 엽서도 한 장씩 넣었어요. 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적힌 엽서였습니다. 물건을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상자를 열었더니 시키지도 않은 게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나라 예산에서 200억엔을 떼어 이번 지진 복구에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이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 조립식 임시주택을 짓기 시작한 것도 같은 날이에요. 그날이 8월 4일입니다. 한국에서 온 물은 8월 1일에 내렸습니다. 사흘 차이입니다. 그 사흘 사이에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8월 4일 일본 사람 하나가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전에 트위터라고 부르던 그 서비스입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피해자는 아니지만 솔직히 한국산 물은 마시고 싶지 않다. 수세식 화장실 물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첫 마디부터 보십시오. 피해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썼습니다. 자기는 지진을 안 겪었다고요. 집이 안 무너졌고 대피소에서 안 잤고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오는데 앉아서 쓴 글입니다. 그 밑에 댓글이 붙었습니다. 한국 지원은 필요 없다. 유통기한 지난 재고 처분이 아니길 바란다. 재난지역 주민들은 꼭 확인하고 마셔라. 마지막 줄이 제일 셉니다. 확인하고 마시라는 말은 대피소에서 물을 받아든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흘 만에 마음 놓고 마신 물을 마시기 전에 병 뒤를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면요. 체육관 나무바닥이었습니다. 침대가 없어서 담요 한 장을 깔고 앉아 있었어요. 우키시는 인구가 5만 명인데 시가 확보한 골판지 침대가 40개였습니다. 500명 넘게 들어간 대피소에 선풍기가 3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씻으려면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차례가 와도 10분이었어요. 그 10분짜리 예약마저 자리가 바찼습니다. 82살 된 노인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판지 침대라도 하나 있었으면 편히 잤을 텐데요. 화장실은 물이 안 내려갔습니다. 단수였으니까요. 그래서 대피소 뒤편에 간이 화장실을 줄지어 세워놨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면 물을 부어야 하는데 부을 물이 없었습니다. 한국산 물이 화장실물 같다고 한 그 나라에서 정작 화장실에 부을 물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집이 안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콸콸 나오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는 에어컨을 켜고 잤어요. 급수차 앞에 줄을 서 본 적도 없고 간이 화장실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손가락 몇 번 까딱해서 글 한 줄 올렸을 뿐이에요. 그 말을 뒤집어 쓴 건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체육관 바닥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흘 만에 겨우 물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병 뒤를 읽어보라고 확인하고 마시라고 한 겁니다. 목이 타서 받아든 물을요. 주는 쪽은 자기도 모자란 걸 덜어서 상자에 힘내라는 글씨까지 적어서 비행기로 실어보냈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정작 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물 나오는 집에 앉은 사람이 나서서 변기물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글 한 줄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밑에 댓글이 줄줄이 붙었습니다. 한국 지원은 필요 없다. 유통기한 지난 재고나 처분한 거 아니냐. 재난지역 주민들은 꼭 확인하고 마셔라. 그 며칠 사이에 구마모토가 어떤 상태였는지 다시 놓아보겠습니다. 글이 올라온 8월 4일에도 45,280가구가 물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지진 나흘째에 95,000가구였던 게 절반으로 줄어든 숫자예요. 그 절반은 여전히 새벽부터 급수차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전에 70 넘은 여성 한 분이 물도 못 마시고 더위에 차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틀 뒤에 나온 말이 화장실 물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큰 그림이에요.
구마모토에 물을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4월, 같은 구마모토에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도 대한항공이 물을 보냈어요. 1.5리터짜리로 24,000병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낸 것의 2배입니다. 정부도 나섰습니다. 4월 18일에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위로 편지를 보냈고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돕겠다고 계속 뜻을 전했습니다. 4월 21일에 일본 정부가 답을 줬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말은 공손했어요. 그런데 뜻은 하나였습니다. 됐으니 더 보내지 마라. 우리가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잡지 않은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보다 한국한테 신세 지는 그림이 싫었던 겁니다. 그게 201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서울에서 조용히 돈을 붙인 분들이 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자리가 있죠. 1992년부터 이어져 온 집회입니다. 거기 늘 앉아 계시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그때 90이셨고 기로녹 할머니가 87이셨습니다. 두 분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열 몇 살에 끌려가서 평생을 그 일과 싸우다 늙으신 분들이에요. 두 분이 구마모토 이재민들한테 돈을 붙이셨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100만 원, 기로녹 할머니가 30만 원, 1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같이 내자고 하셨어요. 기자가 왜 그러셨냐고 물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요. 두 분은 그 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2012년에 나비기금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일본에서 언젠가 배상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전쟁터에서 같은 일을 당한 다른 나라 여성들한테 전부 주겠다는 기금입니다. 아직 갖지도 못한 돈을 어디에 쓸지부터 정해놓으신 겁니다. 이 대목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 정부한테 사과를 받겠다고 25년 가까이 매주 수요일마다 대사관 앞에 나가 앉으신 분들입니다. 사과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지진을 맞았다니까 지갑을 여신 겁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기로녹 할머니는 2025년 2월 16일에 97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사과는 끝내 못 받고 가셨습니다. 두 분이 붙인 130만 원이 구마모토 어느 집에 닿았는지는 두 분도 모르고 가셨습니다. 두 분이 돈을 붙이신 2016년보다 5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1년 3월 11일입니다. 일본 동북쪽 바다에서 규모 9.0짜리 지진이 났습니다. 바닷물이 밀려들어 마을을 통째로 쓸어갔고 후쿠시마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습니다. 1만 8천 명 넘게 죽거나 사라졌어요. 한국이 그때 뭘 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진 다음 날인 3월 12일, 사람 5명과 개 2마리가 먼저 갔습니다. 무너진 데서 사람 냄새를 찾는 구조견입니다. 이틀 뒤인 3월 14일에는 소방구조대원 102명이 갔습니다. C-130이라는 군용 수송기 3대에 나눠 탔어요. 내린 데가 센다이입니다. 바닷물이 공항 활주로까지 들어왔던 그 도시예요. 돈도 모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2011년 4월 21일까지 모은 성금이 406억 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이 외국 재난을 보는 돈 중에 제일 큰 금액이었어요. 2005년에 미국 뉴올리언스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잠겼을 때 모인 게 193억 6천만 원이었으니까 그 2배가 넘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모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해 봄에 텔레비전을 켜면 어느 채널이든 일본이 나왔습니다. 물이 마을을 밀고 들어오는 장면을 하루에도 몇 번씩 틀어줬어요. 방송사들이 저녁에 특별방송을 편성하고 화면 아래에 전화번호를 띄웠습니다. 힘내라 일본이라고 적힌 문구가 여기저기 붙었습니다. 그때 그 화면을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방송으로 전화를 걸어서 2,000원씩 내는 방식이 있죠. 그게 75만 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국내 불우이웃 돕기로 거칠 때가 20만 건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3배 넘는 사람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4월 26일에 적십자 총재가 도쿄로 건너가서 일본 적십자사에 191억 원을 직접 건넸습니다. 여기까지는 돈과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물건이에요. 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얀 가루인데 원자로가 너무 뜨거워져서 손을 못 대게 됐을 때 이걸 집어넣습니다. 안에서 벌어지는 반응을 눌러주는 물건이에요. 후쿠시마에 그게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창고에 있던 붕산을 꺼냈습니다. 6개월 쓸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내줬어요. 우리 원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년 뒤에는 우리가 쓸 게 없어지는 양입니다. 가스도 내줬습니다. 한국이 사기로 계약해둔 액화 천연가스가 있었습니다. 3월분하고 4월분이 배에 실려오게 돼 있었어요. 발전소가 없으면 불도 못 켜고 난방도 못 하니까 일본이 급했습니다. 그 물량을 일본 쪽으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쓸 걸 덜어서 준 겁니다. 구조대가 센다이에 내리고 2주쯤 지났을 때입니다. 일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3월 28일 무렵이었어요. 한국은 대만보다 적게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거는 신문에 실린 표 하나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나라별로 들어온 의원금을 정리해서 순위를 냈는데 그 표에 한국이 없었어요.
한국 돈이 안 간 게 아닙니다. 대부분 적십자를 통해 갔거든요. 그 표가 세는 돈하고 통로가 달랐던 것뿐이에요. 적십자로 들어온 돈만 따로 세운 순위에서는 한국이 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많이 보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표 한 장에서 이름이 빠졌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보낸 나라가 됐어요. 그 표가 인터넷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두잇들이 그 표를 퍼날랐어요.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한국은 코빼기도 안 비쳤다고 믿는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406억을 보내고 구조대를 보내고 붕산까지 털어준 나라가요. 그리고 3월 31일이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학교에서 쓸 사회교과서를 검사해서 통과시키는 자리예요. 그날 12종이 통과됐습니다. 12종 전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한 군데 빠짐없이 전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출판사마다 표현 수위가 달랐는데 이때부터 다 같은 문장으로 맞춰졌어요. 3월 11일에 지진이 났고 3월 30일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19일입니다. 그 19일 동안 일본이 어떤 상태였는지 보십시오. 후쿠시마 원전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을 퍼서 원자로에 들이붓고 있던 때예요. 동북쪽 해안에서는 자위대가 진흙을 파헤치며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찾지 못한 사람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 있었고 그 숫자가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그 19일이 지나기 전에 회의가 열린 겁니다. 한국 구조대가 센다이에서 철수하기도 전이었어요. 성금모금 방송이 아직 나가고 있던 때입니다. 화면 아래 전화번호가 뜬 채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걸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봤습니다. 2,000원씩 눌러가며 돈을 보태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보낸 구조대가 아직 그 나라 진흙탕을 파고 있는데 그 나라는 우리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 뒤로 분위기가 식었습니다. 힘내라 일본이라고 붙였던 문구가 슬그머니 내려갔어요. 그해 8월에는 도쿄에서 후지 텔레비전 앞에 사람들이 몰려가 시위를 했습니다. 방송에 한국 드라마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본에서 혐한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이 무렵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2026년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도쿄서적이라는 출판사가 만든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문구가 하나 바뀌었어요. 원래는 한국에 점거돼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고쳤습니다.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 점거가 불법 점거로 바뀌었습니다. 불법이라는 두 글자가 8살, 9살짜리가 보는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같은 출판사가 만든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는 독도 사진이 새로 실렸습니다. 15년 전에 지진 잔해위에서 시작된 일이 지금은 초등학생 지도책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올해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에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보냈고 돌아온 게 그거였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죠. 이번에는 그렇게 안 끝났습니다. 화장실 물 이야기가 올라오기 사흘 전인 7월 31일 같은 일본 X에 사진 몇 장이 나란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장은 한국 대피소였습니다. 텐트가 칸칸이 쳐져 있고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는 사진이에요. 다른 한 장은 대만 대피소, 또 한 장은 태국 대피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이 구마모토였습니다. 체육관 나무 바닥, 담요, 500명, 선풍기 세대, 올린 사람이 사진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보다, 대만보다, 태국보다 세금이 훨씬 많은데 피난소가 겨우 이런 수준. 이 글이 100만 번 넘게 읽혔습니다. 밑에 달린 말들이 대체로 같았어요. 우리도 저렇게 좀 하자. 한국 좀 따라하자. 일본이 재난대국이라면서 왜 대피소는 이 모양이냐. 그 며칠 뒤에는 다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총리가 대피소를 보러 온다는 소식이 돌자 그 자리에 에어컨이 들어오고 골판지 침대가 깔렸다는 겁니다. 총리 앞에 나온 이재민들은 냉방도 되고 침대도 다 있다고 불만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일본 인터넷이 또 한 번 뒤집혔어요. 자기 나라 대피소가 부끄럽다고 인터넷이 들끓던 그 판에 8월 4일에 화장실 물 이야기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망언을 두들긴 게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먼저 나섰어요. 왜 그냥 고맙다는 말을 못하냐? 도와준 사람 선의를 왜 비트냐? 정작 피해 지역 주민도 아닌 놈이 필요 없다고 떠드는 게 창피하다. 이런 말이 그 망언 밑에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일본 정부보다 한국이 빨랐다. 이건 감정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날짜를 대보면 진짜로 맞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온 물은 8월 1일에 기타 규슈에 내렸습니다. 자기네 정부가 200억엔을 풀기로 결정한 건 8월 4일입니다. 임시주택 첫 삽도 8월 4일이었어요. 자기 나라 국민이 물 없이 나흘을 버티는 동안 자기네 정부는 안 움직였고 옆 나라가 먼저 비행기를 띄운 겁니다. 그걸 일본 사람들이 알아챈 거예요. 야후 재팬 기사에서도 한국에 고맙다는 댓글이 제일 위로 올라갔습니다. 공감이 4,000개 넘게 붙었고 반대는 100개 남짓이었어요. 화장실 물이라고 한 놈이 소수였다는 게 숫자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안 그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뉴스 댓글창까지 넘어왔어요. 한국어로 서툴게 적어놓고 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는 일본 사람인데 피해자도 아닌 자기가 이렇게 고마운데 실제로 당한 사람은 얼마나 고맙겠냐고 썼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적었어요. 일본인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다. 한국에 대신 사과하고 싶다. 15년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끼리 사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저쪽에서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100번 따지는 것보다 저쪽 사람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훨씬 셉니다. 다음에 대한항공 타고 멀리 가실 일이 있으면 자리에 앉자마자 담요 옆에 놓인 그 작은 물병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한라산 자락 해발 325m에서 뽑아 올린 물입니다. 한라산에 떨어진 비가 시커먼 화산암층을 몇십 년에 걸쳐 통과해서 내려온 물이에요. 40년 전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받아 만들기 시작한 물이고 지금도 그 허가를 가진 회사는 삼다수조까지 합쳐 둘뿐입니다. 그마저도 한 달에 3,000톤 넘게는 못 뽑습니다. 더 뽑게 해달라고 6번 신청했다가 6번 다 막혔습니다. 그 물 12,000병을 덜어서 화물기에 실었습니다. 붕산도 그랬습니다. 반년치만 남기고 다 보냈어요. 가스도 우리가 받기로 한 배를 돌렸습니다. 90 넘은 할머니는 평생 받지 못한 사과 대신 100만 원을 붙이셨고요. 그 사과는 두 분이 살아계신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할 사람은 아직 있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우리는 남는 걸 보낸 적이 없습니다. 2011년 봄에 텔레비전 화면 아래 전화번호가 떴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나요? 전화를 걸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걸까 말까 하다가 그만두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걸었던 전화가 헛것이 아니었다는 걸 15년이 지나서 저쪽 사람들이 대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경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